자, 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하던 컨텐츠는 아니고 조금 다른 걸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니까 꽤 오랫동안 이 어떤 사주, 명리학 이런 걸로 무물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도 종종 진행을 했고, 그 전에는 트위터나 뭐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런 거를 좀 영상으로 남겨달라 하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을 그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한테 연애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올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사랑과 연애다. 또 우리 채널의 어떤 핫한 주제 중 하나죠. 대체 연애운이 언제 좋아지냐? 제가 매번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게 다 본인 팔자다. 연애가 어떤 운이 들어와서 잘 된다라기보단 되는 놈이 된다. 항상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운이 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사랑이라는 게 이게 꼭 이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예 뭐 난 좋아해본 사람이 없는데요. 전 사실 그냥 다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 누구나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아닌가? 그냥 혐오만 하는 사람들도 있나? 난 다 싫어 하는 사람도 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좀 뭔가 누구나 갖고는 있지만, 이게 매번 어떤 식으로 어떤 기저에 의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떤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사주로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질문들은 제가 좀 이렇게 쳐냈어요. 그래서 연애 감정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명리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회사 선배에게 마음이 생겼어요. 이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회사 선배에게 마음이 생겨버렸다. 이게 회사 선배라고 하면 직장이잖아요. 직장 안에서 누군가한테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좋기도 하지만 이 설렘이랑 같이 고민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커리어와 어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괜히 어떤 마음을 비쳤는데 거절당했을 때 이거 회사에서 괜찮을까? 관계가 껄끄러워지진 않을까?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 누구나 이런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고민이죠.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보실 거니까 되게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연 같은 경우는 되게 육신적으로는 재성이라는 성분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만남을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만남이고, 우리가 그 사람과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오랫동안 공유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케미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이라든지 같은 팀이라든지 어떤 같은 일을 한다든지 해서 익숙함과 안정감이 같이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성도 편재한테는 편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재한테는 정관이 함께 있어야 이게 딱 아다리가 맞는 겁니다. 재생관이라고 하죠. 재생관, 재생살. 재와 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성 감정은 아니에요. 그냥 끌린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배와 후배처럼 밀어주고 끌어주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럼 내 사주에 이런 형태가 짜여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 사람이 뭐 새내기들을 뭐 가르쳐야 되는 뭐 그런데 OT 같은 데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순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끌어줄 수 있는지, 이 구조가 서로에게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과 어떤 이렇게 밀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면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주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다 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이게 반드시 이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 관계를 뭐 다
없애버려야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런 뜻은 아니고, 운에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딱 아다리가 맞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 인연이 조금 관계의 진전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의미의 감정적인 어떤 이성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 같은 것들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니까 이거 조금 더 뎁스를 들어가 보면은, 사주에서 이제 오행 구조로 놓고 보면은 을목과 경금이 만났을 때 을경합이라는 구도가 있죠. 또 이거는 각 글자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끌림을 만드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뭐 천간합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끌린다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을목이나 경금이 존재를 하거나 운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럴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이건 지장간에 숨어 있어도 이 구조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 을사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이 더욱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을경합만 있다고 해서 관계가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겠죠. 이 합이 현실에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라는 성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게 이 을목과 경금을 서로 어떤 감정으로서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로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을사년에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의 기운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근데 토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뭐 내가 상대한테 호감이라든지 감정은 있었지만 그 상위 단계의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다든지 진행 도중에 조금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반짝 스쳐가는 감정인지 서로의 일상과 책임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건지를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내 사주도 이러한 형태에 가까운데 상대방의 사주를 찍어봤는데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어서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망설일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막 적극적으로 대시해라 마라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가가도 되는 거예요. 다가가면서 이제 그 인연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을까 는 서로의 사주를 열어보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사랑을 하면 늘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또 저의 문제일까요? 사랑을 하면 불안해진다. 불안감. 사랑을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감정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이것도 있는 감정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누구한테나 있고 불안이라는 감정도 누구한테나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모두에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의 어떤 감정이 피어올랐는데 이 마음은 분명한데 이 마음을 내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좋기는 한데 진짜 막 목숨 걸 것처럼 좋은 건 아니고, 또 막 어떤 결혼까지 가거나 막 이렇게 확 그런 건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확 그런 어떤 신뢰를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이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사주적으로 육신으로 봤을 때는 관성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다른 글자들도 그런 역할들은 하지만 특히나 인간 간의 관계에서 관성이라는 게 누군가를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 관성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이 관성의 구조를 흔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하나가 식상이고 식신상관, 다른 하나가 인성입니다. 정인편인이에요. 먼저 식신상관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식신이든 상관이든이 있으면. 그러면 특히나 이게 잘 맞으려면 내 월지에 가까운 형태, 아니면 월지를 보조하는 형태로서 식상이 존재하는 경우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한테 무언가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됐건, 리액션이 됐건 뭐가 됐건. 하지만 이 식상이 과해지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나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어떤 리액션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너는 이런 걸 고쳐야 돼, 아니면 너는 이런 걸 변화해야지 우리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서로 간의 신뢰의 기준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주적으로는 상관경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관경관되면 관이 약해지는데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약해지냐, 내가 관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고치다라는 거예요.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으로 식상이 발달해서 관성이 약해지면 취약점이 어떻게 오냐? 넌 다 좋은데 요거 한 가지만 고쳤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처음에 시작해요. 나중 가서는 이거 가지고 넌 내가 그렇게 하나만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도 안 고치냐? 넌 나를 좋아하는 게 맞냐? 피곤하게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들들 볶는 고통의 시간. 반대로 인성, 정인, 편인이 강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대한테 기대하는 기준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내 기대치만큼은 항상 높지가 못하잖아요. 현실이라는 것은 내 기대가 높으니까. 현실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기준보다는 낮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중심으로 강한 분들이 상대에 대한 실망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져요. 실망했으니까 얘가 여기가 저점이 아니었어? 그리고 또 막 아스팔트 깠어. 근데 밑에 지하실인 줄 여기 끝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또 지하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래서 또 막 아스팔트를 까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저점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면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 이 사람이 또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는 관성의 기운을 소진시킨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주에서는 인다관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내가 기대한 어떤 신뢰와 현실 사이의 관계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이 불안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작은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한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구조에서 불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식상과 인성의 문제가 어느 하나가 도드라지게 되면 연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불안이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문제만은 아니다. 내 사주에서 뭐가 튀어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운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운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전환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년이 바뀌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시즌이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단단한 상태에서 굉장히 연약해지는 멘탈이 됩니다. 사소한 걸로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성장하기 직전의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해서 이 단계만 넘으면 굉장히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랍스터가 껍질을 탈피하기 전에 가장 약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 껍질을 탈피를 잘하면 계속 살 수 있어요. 영원 불멸로 살 수 있는데 그 껍질을 벗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고 너무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탈피를 하는 전 단계에 있을 때가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불안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자책하거나 자학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전 단계의 모습이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없어서 뭐 저 사람을 의심하고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런 전 단계에 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장통이다 보셔야 되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불안감으로 보내기보다는 돈독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좀 더 단단한 관계, 성숙한 관계가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인성이 없으면 기대를 안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는 작은 걸로도 충분한 만족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쉽게 말한 거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을 하면은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타인이 나한테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안 하거나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인 거예요. 인성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았을 때도 나 때문에 좋은 거고 실망했을 때도 나 때문인 거지, 타인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요, 무인성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다.